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K-팝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최근 아라시의 K-팝은 J-팝이 뿌리다란 발언과 BTS를 이겨보겠다고 야심차게 미국 진출에 나섰다 실패하며 또 최근에는 한국 그룹 데이식스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까지 불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잠재우려는 듯 일본에서 K-팝의 비판 기사가 늘고 있어 소개를 합니다. 연말이 되자 일본에서는 모든 방송사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 각 방송국마다 가요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를 출연시켜 시청률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본 시청자로부터 이젠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차이 때문에 갈라파고스 일본 J-팝의 실상을 그대로 노출해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일본답게 연일 방송국에서는 BTS와 블랙핑크의 성공을 방영하면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K-팝의 성공을 폄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기사를 보시죠. BTS 법안 통과에 대한 생각, 국가가 K-팝 위존하는 현상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중독성 있는 리듬과 압도적인 가창력, 최고의 댄스 실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을 BTS의 인기에 주목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12월 1일 한국의 국회가 BTS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은 18세에서 28세 사이에 18개월에서 22개월의 병역 의무가 있는데 이 법안은 병역 시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K-팝 아이돌이 해외 활동으로 한국에 가져올 이익은 막대합니다. 세계에서 압도적 지지를 모으는 BTS 인기 절정의 지금의 멤버들이 병역에 끌려 활동을 중단하면 그 손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BTS 멤버의 징병 연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령 멤버 진이 28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3일 전에 정광석화와 같이 이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거국적으로 K-팝을 해외에 팔기뿐만 아니라 국가가 K-팝이라는 대중문화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부각시킨 상징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S가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상장 직후에 붙인 최고치에서 55%나 하락했지만 11월 들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 저점에서 30%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고 연장 멤버의 병역에 의한 활동 중단을 우려한 투자자에 의해 판매 연명하고 있던 주식이 BTS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세력에 의해 도로 찾은 결과라고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K-팝 열풍을 만들어 온 보아와 동방신기, 빅뱅들은 고객 컨셉에 맞게 영상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새로운 일변을 제안하고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이돌의 자살이나 사무실 문제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절정기에는 수면 시간을 깎아 가혹한 다이어트에 힘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K-팝은 힙합을 기반으로 발걸음을 갖춘 춤과 랩을 노래 중에 도입한다. 이들은 결코 한국 특유의 문화예술이 아니다. 한때 프랑스의 문화비평가 기소르망은 본지 기자로부터 받은 한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류에는 한국 특유의 문화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외국 젊은이들이 K-팝을 좋아하는 것은 독특한 한국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이 아니다. 비슷한 대중음악 중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마음에 든 것뿐이다. 한류가 한국적인 독특한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성 덕분에 많은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특유의 문화가 있었기에 K-팝 대신 비즈니스 전략이 주요하여 K-팝 열풍이 인지도 모른다. 국익을 가져다 K-팝을 장래에 걸쳐 유지하고 싶다면 일회용 가정의 대량 생산이 아닌 개성을 키우는 예능 문화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전환기는 의외로 빨리 거기까지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이 기사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을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K-팝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작 일본 본인들은 한류가 동남아로 퍼지자 쿨재팬이란 국가사업으로 동남아에서 한류를 이기려고 했으나 쫄딱 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BTS의 병역 연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한국이 독재국가입니까? 일본은 총리가 법을 만드나 보죠?
일본 기자라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모르고 있나 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한국 아이돌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한국 아이돌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또 그 아이돌 시스템으로 탄생한 아이돌 그룹인 니쥬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일본 기자가 인용한 프랑스 문화평론가의 말처럼 한류에는 한국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단지 노래가 좋아 노래만 유행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의 현상은 K-드라마, K-뷰티, K-푸드, 심지어 K-문화까지 같이 유행되는 것이 평론가의 논리라면 역으로 이미 그 전에 세계는 한류화 되었던 것입니까? 기자란 기사를 써도 좀 더 있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통계 지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자신의 뇌피셜로 자신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기사를 쓰는 자체가 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는 일본 싱어송라이터 오다 테츠로가 쓴 칼럼을 보겠습니다. J-팝의 기대 진화해온 한국문화 세계의 침투. 최근 K-팝을 듣는 기회가 많아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이 20년 정도 사이에 한국 문화가 침투했습니다. 남성 힙합 그룹의 BTS는 미국 빌보드 1위, 그래미 노미네이트 되어 있습니다. BTS 외에도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 여성 그룹도 아주 기세가 있습니다. 이것이군요.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모두 노래가 능숙하고 춤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특히 편곡과 믹스가 좋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스타를 낳는 방법이라는 점에도 세계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세계적인 유행에 맞추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J-팝은 어떤가 하면 지금 현재 J-팝과 K-팝의 모습은 정말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쇼와 시대는 히트 차트에 가요나 민요에 섞여 서양 음악도 잘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해세의 시대에 들어서는 젊은이들이 점점 서양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J-팝에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J-팝을 만들게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J-팝이 성숙했다고 말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J-팝은 세계적으로 매우 색다른 갈라파고스적인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규칙적인지 음악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조금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둡니다만 꽤 독특한 음악입니다. 한편으로 옛날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는 해외에서 뭐든지 도입하면 황골탈퇴하여 일본 특유의 문화로 변환해버리는 것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료로 중국에서 차를 가져오게 되면 다도 따위는 버리고 중국화를 깨고 독특한 일본의 차 문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일본은 이성에 대한 유형이 성숙적이고 미성숙한 부분의 감상 경향이 세계 중에서도 단연 강합니다. 대개 어느 나라에서도 남성이라면 근육의 짙은 수염이라든지 여성이라면 이른바 글래머 타입의 섹시한 것으로 알려져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아이돌은 모두 어딘가 미성숙스러움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냥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유형성 지향에서 파생된 귀여워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은 갈라파고스적인 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J-팝이 세계에 충격을 주고 대유행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만 기사를 읽으면 별로 한국을 예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각각의 나아갈 길이 있고 J-팝은 서양 음악의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 서양에서 인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K-팝은 서양에 히트하고 있다. 그것만을 담담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가수가 전혀 이 자리에 세우면 안 되는 실력이랄까? 긴장감이 없다고 느꼈다. 적당히 세션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구나라는 느낌. 정말 음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문화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어라는 느낌이 희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유행병으로 라이브나 이벤트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뮤지션들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본격적 음악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베이비메탈이 나온 것도 오다씨가 말하는 일본 특유의 진화라는 것이겠죠. 일단 포크와 GS의 새로운 음악 아이돌 가요까지 잡아 이끌게 한 것이 J-팝이라면 지금은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곡도 증가하고 있고 결코 갈라파고스적인 이질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갈라파고스라고 해도 인터넷을 비롯한 세계적인 정보기술의 진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그 상황에서 청취자 감각은 언제까지나 그대로일까? 현재 구글 트렌드에서 K-팝과 J-팝을 비교하면 77대 2로 압도적으로 K-팝이 우위다. K-팝의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반면 J-팝의 동향은 지금 일본만의 것이 현실. 그리고 점점 한류 파도가 일본에도 밀려오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트렌드로 BTS와 아라시를 비교. 그러면 38대 44의 근소한 차이로 아라시가 위에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TV의 가치도 떨어지고 향후 본질적으로 좋은 물건이 더 주목받는 것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언론의 압력을 들려 번성했던 사무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래 본질적으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국경에 관계없이 사라져간다고 생각한다. 갈라파고스가 좋다, 마음에 스며드는 음악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이들은 갈라파고스가 없고 K-팝이 대량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맛을 알고 일본의 레코드 회사도 거리에 열중하고 있다. 그토록 K-팝이 차트인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본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 반대로 말하면 일본 연예인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 지금 국내에서 크게 이익을 낳는 것은 자니스? 여기만큼 돈을 벌어줄 아티스트는 누구일까? 아이돌? 밴드? 어떤 노선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한국의 모든 것이 세계를 압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음악이고 일부 아이돌뿐입니다. 밴드와 싱어송라이터 등은 해외에는 물론이지만 국내에서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도 있지만 평생 해외에서 주목받는 것이 계속될 리도 없고 자국에서 오래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인간이 즐기고 있으면 그곳으로 좋은 것이고 세계 표준 운우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애니메이션 이외의 일본 컨텐츠는 전혀 인기 없는데요. 한편 한국 것은 메인스트림에서 청소년부터 중년층 사이에서 대인기, K-팝 드라마의 세련된 이미지의 그 바람을 타고 가전제품과 휴대폰, 화장품, 패션 관련 한국 브랜드로 일본은 완패, 자동차, 식품까지 밀리기 시작했으며 일본 브랜드는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갈라파고스는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에 받아들여지는 내용도 의식하지 않으면 정말 국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슈와 시대에는 해외를 동경해서 상대를 존경하고 좋은 것을 도입해 성장해 갔다. 하지만 무엇을 착각했는지 최근에 일본인은 자신들이 더 우수하다고 착각하고 독단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애하는 눈으로 봐도 아이돌의 노래와 춤, 공연은 K-팝 쪽이 우수하죠. 나이가 많지만 지금 듣는 J-팝은 60년대에서 80년대 음악이다. 최근 J-팝이라고 칭하는 곡은 전혀 듣지 않는다. 하물며 K-팝을 들은 적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다. 최근 미국에서 많이 듣는 곡은 일본 시티팝 70년대에서 80년대 무렵까지 확실히 좋은 곡이 많다. 칼럼을 보면 일본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J-팝의 갈라파고스 현상은 색다르게 일본 J-팝이 일본의 독특한 문화처럼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발전이 멈춘 상태에서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J-팝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잘 못하기 때문에 응원해주고 싶다. 말이 좋아서 응원이지 음악 시장이 학교 학예회 시장도 아니고 돈을 지불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을 사는 것과 같은데 실력이 되지 않는 것을 응원을 해주면서 돈을 지불한다? 다시 말해 애초 잘못된 상품을 내가 사서 고쳐 쓰고 고쳐지지 않더라도 내 것이니 계속해서 불편해도 쓰겠다란 말을 애들로 돌려 말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가 잘못된 상품을 수입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마도 세계가 일본에서 수입할 가장 좋은 아이템은
일본의 정신승리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